네, 자 시장의 이슈를 통해서 유망한 종목들 찾아보고 종목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월요일 방송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면 시장이 못 간다 이 속설을 팩트 체크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소개해주신 종목들 리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좀 뒤에가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ICD고요. ICD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ICD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사실상 오늘도 지금 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그 시점까지 그대로 10%씩 계좌에 넣어두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삼성전자 일단 오늘도 0.52%, 3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포지션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지만 신규 접근은 당분간 좀 금지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B하이텍인데요. DB하이텍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2분기 실적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21선 조금 비슷하게 내려갔다 찍고 오늘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지금 지속 홀딩 하시면서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ICD 그리고 ICD에 대해서는 좀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SK하이닉스는 신규 접근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홀딩 의견을 가져가 보자라고 지금 장기 포텐의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단 가제가 개인 매수가 좀 이어지면 시장이 못 간다였는데 좀 가제를 좀 바꾸셨나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바꿨습니다. 네. 오늘 가제는요. 인디언 기후재식 분석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특정 대상이 있진 않아요. 네. 사실 뭐 특정 대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저의 교만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하진 않았고요. 네. 대상을 한정한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분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는 분들께만 딱 한정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인디어 기후재식 분석은 이제 그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혹시 뭐 타깃으로 설정하신 뭐 그런 주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타겟팅 뭐 없을까요? 특별한 준비는 없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개인들한테 괜한 걱정거리를 안겨드리는 그분들께만 타겟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자세하게 분석 들어가 보죠. 네, 일단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시는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거래소 개인 매수 상승 종목 급증, 그리고 개인 매수 폭발 저가주 고공 마감비에 코스닥 5% 급등, 그리고 고성장 IT주가 주도한다, 개인이 무력 시위한다, 사이버 거래가 500조를 돌파했다, 개인 불시, 그리고 외국인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고, 개인 매수세로는 연초 랠리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개인 외국인이 번갈아가면서 상승량을 주도하고 있다, 금이 온스당 땡땡땡불까지 간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과연 국내 증시에 약발을 받을까? 시청자 여러분, 이 기사 제목을 보시고 이게 네. 언제 기사 같으세요? 굉장히 요즘에 나오는 기사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네, 않습니까? 최근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언제 기사였냐면은 네. 2003년 기사입니다. 아, 그래요? 2003년? 네, 맞습니다. 2003년도 1월 달 기사고요. 네. 2003년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금이 제가 일부러 땡땡땡으로 지웠는데 이때 당시에 금이 400불까지 간다라고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개인들이 매수하면 시장이 못 간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3년도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2003년도 차트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2003년 차트를 보시면은 방금 그 기사가 쏟아져 나왔을 때가 상황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지수가 그 뒤로 4배가 정말 올라갔죠. 올랐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개인들이 매수하면 지수가 못 간다는 얘기는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과거의 상승장에는 개인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 흐름을 받아가지고 매수해서 끌어올려줬다라는 말씀을 좀 첫 번째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랬는데도 개인 수급을 무시한다. 그리고 뭐 개인들이 뭐 매수하게 되면 시장을 좀 흔들어주면 개인들이 벌벌 떨고 개인들이 가장 겁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잘못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 분석 자체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2,300선까지 넘어섰는데 과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사례가 있다라고 결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수 상승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뭐 주식시장이나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워낙에 크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갭이 워낙 메꿔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앞에 설명드린 대로 2003년도 기사 보여드리면서 개인들이 이때도 매수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걸 바통을 잡아가지고 지수를 4배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아 그때랑 지금이랑 경제 상황이 달라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네. 2003년도 1월 달에 경제 상황이란 거를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 기사는요 여러분들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네이버든지 다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경제 상황 엔터 치신 다음에 예전 기사 클릭하셔가지고 과거 순으로 돌리면은 2003년도 1월 달에 이 기사 보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이때 당시 박영수 회장님이시죠.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셨는데 97년 경제 펀더멘탈과 현재 경제 펀더멘탈은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03년에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97년도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지만 아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사 관계가 작년보다 불안하다. 그리고 재벌 계약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백화점 매출이 꽁꽁 그리고 고조되는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 거래 부진 속의 상승세 내 집 마련은 언제 할까 지나친 우려로 경기 체감이 악화되었다. 네. 높아져가는 기업인들의 불안감. 국민 경제 고통 작년보다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이거는 FRB 베이지북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03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네. 2003년도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시점 우리나라 증시가 2003년도부터 2007년도 고점까지 4배가 올라가는 스타팅 시점인데 이 시점에 나온 뉴스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죠. 나오는 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똑같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이랬던 사례가 있었고 2003년에도 충분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이나 투자 전문가 등 여러분한테 자꾸 어렵다 뭐 힘들다 하고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 뭔가 유리천장을 만든다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 과거의 어떤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투자하고 계신 주식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꽃이죠. 네, 금융입니다. 금융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금의 융통이죠. 돈이 돌아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당장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는 경기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네. 돈의 흐름입니다. 현재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것이 팩트고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고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는 그 누구도 다 아실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인생도 보면 중간에 쉬어갔다 가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적정 조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하고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이제 양적 완화를 중지하면서 돈을 그만 푼다라고 하는 시점까지 지수는 계속 갈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시는 분 없을 것 같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건 어쨌든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단한 그 시점까지는 그대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관론자들이 마지막으로 또 주장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비관론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할 때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지표를 듭니다. 현재 지금 경기 전망이 너무 좋지 않다. 아니면은 자본재 재고가 너무 많다. 아니면 재고가 순환이 돌지 않는다. 혹은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안 좋다. 혹은 수출입 교역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경제를 분석할 때 어떤 한 지표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표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기 전망, 자본재 재고, 그리고 자본재 순환, 장단기 금리차, 수출입 교역 이 모든 조건들을 한 번에 만들어가지고 만든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CLI, 바로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자, 이 경기 선행 지표는 잘 아시겠지만 100 이상이 되게 되면은 경기 화랑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100 밑으로 보면은 경기 하강으로 뜻하는데 사실 이런 절대적인 것보다는 CLI는 전월보다 이번이 올랐냐 안 올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본 화면은요. OECD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보시면 96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CLI 경기 선행지표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3월 달 정도에 코로나19가 있어서 한번 차트가 훅 내려갈 법도 싶은데 안 내려갔네 라고 좀 생각이 드실 텐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경기 선행지표가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한국이고요. 파란색 선이 미국입니다.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데미지를 직접 얻어맞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데미지를 얻어맞지 않았고 잘 보시면은 조금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경기 예전 경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밑에 선을 2개 껐습니다. 보시면은
까마 센서는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IMF 시기가 거의 피크로 가는 시점에 CLI고요. 네. 두 번째 빨간 선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피크가 가는 그 시점의 CLI인데 보시면은 그때 두 CLI보다 지금이 명백하게 우리나라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뭐 경기 전망, 자본 재고, 재고 순환, 뭐 장기 금리차 수출입 조역 이런 기본적인 경제 지표 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뭐 시장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분석이 잘못된 어떤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그때 당시랑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현재 주식하기에는 큰 문제, 경기를 핑계로 시장이 뭐 안 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OECD 홈페이지에 있는 CLR 통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네. 저로서는 사실 도저히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지수가 못 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기 선행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이 못 간다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선행 지표의 대표적인 게 거래소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 6에서 9개월 후에는 경기도 조금씩 안정을 찾겠구나라고 말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경제 이런 지표의 분석의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분석 가지고 겁먹고 주식을 안 하시고 뭐 매도하시고 손절하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 지수가 못 간다.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일단 주식시장과 또 실물경제 괴리가 크다 보니까 비관론자들이 좀 주식시장의 상승에 제한을 두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틀렸다. 좀 돈의 흐름이 여전히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멈출 때까지 시장의 상승은 계속된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팩트 체크 또 이슈 체크 해봤고요.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